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구정 연휴 첫날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쯤 고향으로 가는 고속도로나 아니면 KTX 열차를 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한 귀성하시고 댁에서 명절 보내시는 분들도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한 이후 빠져나갔던 지지층이 2배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랜만에 원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4개 정당이 합당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2개의 세력이 손을 잡아도 온갖 잡음이 끊기지 않는 것이 정당입니다. 그런데 무려 4개의 세력이 손을 잡았다고 하니 특히 그 가운데 욕심꾸러기에다 싸움 딱인 이준석이 핵심 세력으로 참여했다고 하니 나머지 잔치에 고춧가루를 뿌릴 생각은 없지만 벌써부터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양진 강남을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 윤 대통령의 참모 출신들끼리 경쟁하는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결국 교통정리가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두 사람 모두 험지로 강제 추방,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 경험을 살려서 험지에서 당에 헌신할 기회를 주기로 하고 강남을에는 새로운 인물을 공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윤 대통령의 총선 승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승민 전 의원 추천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유 전 의원 추천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국민의힘 유튜버 구독자 수가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1만 명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징계한 이후 6천 명 정도가 구독을 취소하면서 총선에도 이거 악영향을 혹시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TV 구독자는 오히려 10,000명이 증가해서 9일 기준 35만 5천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 영상 동시 접속자 수와 조회수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임 김기현 대표가 주재한 회의의 라이브 동시 접속자 수는 기껏해야 3,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조회수는 1,000회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평균 2,3,000명이 동시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2, 3만 회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전임 김기현 대표가 당을 운영할 동안에는 계속 이준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준석의 그림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끔하게 씻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얘기가 나왔으니 개혁신당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야 거대 정당에서 빠져나온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이 3지대 4개 세력들이 합당해서 총선을 치르기로 방금 전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지도부의 명칭은 최고위원회의로 하고 최고위원은 4개 세력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제3세력들이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힘 등 2개 거대 양당 중심의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YTN 엠브레인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은 4%, 이낙연 신당은 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합당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이질적인 정당의 합당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역시너지 효과로 연결될지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 아직은 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잔치에 계속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4개의 세력이 합치는 우리 정치사에 보기 드문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합당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앞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최고위원부터 각 세력에서 1명씩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나누어 먹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나눠 먹기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 당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특히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서 당을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둘 다 그런 스타일은 못 되죠. 그래서 아마 배가 산으로 갈 확률 굉장히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의 지역구 출마부터 깔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순번 최대의 난제죠. 계파별로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는 정말 최대의 충돌 지점입니다. 비례대표 배분에 앞서서 비례대표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우리가 몇 퍼센트를 지지를 얻을 것이니까 그에 따라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자 이런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혁신당이 몇 퍼센트의 지지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 이 지점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 안정권에 어떤 순서로 몇 명씩 포함시킬 것인지 파열음이 터져 나올 가능성 100%입니다.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책 노선과 방향도 지금 너무나 엇갈립니다. 이준석 신당은 이미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및 정액카드 대체, 그리고 여성 군복무, 그러니까 경찰관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들을 둘러싼 개혁신당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둘러싼 갈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낙연과 이준석이 앞으로 벌이게 될 당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정 경험을 중요시하겠지만 싸움닭 이준석은 절대로 양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아마 이낙연 대표는 벌써 이준석의 매운맛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솔직히 총선 이유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들이 몇 석을 확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바람잘 날이 없을 것이고 정확하게는 비례대표 의석을 위해 급조한 정당인 만큼 총선이 끝나면 당의 수명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랜만에 친정에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백 논란에 대해서 가방 스캔들 이 정도로 표현하면서 이제 그만들 좀 해라 야당을 나무랬습니다. 홍 시장은 가십에 불과한 것을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논란이 커져버렸다.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눈치 보고 미루다가 일을 키운 것이 아니냐. 별것 아닌데 왜 일을 이렇게 키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진화를 하지 못했던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방문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나홀로 타고 타지마할 갔다 온 퍼스트 레이디도 있지 않느냐. 그 놀이 행사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해도 수십억이 된다. 그런 것은 당시에 쉬쉬하면서 그냥 다 묻었는데 오랜 지인이 준 가방 하나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제 제발 좀 그만들 해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몇 시간 후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도 광역단체장 부인도 활동은 왕성하지만 법적 지위가 모호해서 아무런 지원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준 공무원 지위도 주고 아울러 그에 합당한 지원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묻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듣고 보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 양지 출마 논란을 촉발한 서울 강남을 지역에 대한 교통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공천 신청을 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당의 명령에 따르겠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이런 영남권 중진들은 당의 요청에 대해서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수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진이나 이원모나 수용하지 않을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몇몇 텃밭 지역에 대해서도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강남을에 유승민 전 의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언론은 강남을은 강남 주민들이 선호하는 엘리트 이미지가 강하면서도 또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와야 당선될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양지 출마라는 강남을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비판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인물이 유승민 전 의원인데
지도부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유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아직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없다, 이런 보도입니다. 근데 당내 일각의 그 같은 주장이 진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을의 전통적인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을 내세울 경우 반발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강남을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인물은 얼마든지 발굴이 가능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활용한다면 쓰임새는 강남을과 같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이 훨씬 적합할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실망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들을 달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오를 반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양지보다는 험지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